화물연대가 오늘 자정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남 민주당의 기초의회를 장악하면서 무소속 단체장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합니다. 무한 오룡지구 전입 인구가 10,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는 목포에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오늘 여수 자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최대한 예우해 긍지를 갖고 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대상 시상과 안보사진 전시회, 6.25 전쟁 72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남 지역 본부도 광양항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 속에 화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안전망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제 하루 1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7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으며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세가 대체로 잦아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와 완도, 신안에서는 어제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긴박하고 위태로웠던 사회 곳곳이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양정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헌혈의 집.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자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오미크론이 대유행할 당시에는 혈액 재고가 이틀분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는 혈액 적정 보유량이 광주 전남에서는 11분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감? 드디어 풀렸다는 게 느껴져요. 선별진료소도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게는 하루 10,000명까지 검체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루에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 줄이 엄청 서 있어서 북적북적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검체 수가 많이 줄었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세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전히 해제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안착기라고 보는데요. 아마 6월 22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기점을 통해서 격리 부분도 해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감소하는 가을철 환절기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노인들은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 희미해지는 기억 때문에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치매 진단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자신의 기억을 소박하고 따뜻한 꽃 그림으로 남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색색의 크레파스로 종이 한가득 채워낸 찬란하고 화려한 꽃밭. 어린아이가 그린 듯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무와 꽃들에는 생명력과 따뜻함이 넘칩니다.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앓던 김점순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자녀들이 건넨 크레파스는 김 씨의 희미해져가는 기억들을 붙잡는 가장 가까운 벗이 됐습니다. 심심하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저기를 하니까 그냥 뭐 대면 하셨는데 아빠 말이 매일 그림만 그리신다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림을 그린다고. 치매 초기엔 초록잎이 풍성하고 화려한 꽃그림이 많았지만 남편의 사망 이후 푸르고 어두운 색감이 더해지면서 그림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의 기억도 그림에 담겼고 그 특별한 감성은 이제 대중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모든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다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치매 중에도 본인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림 전시회를 찾은 김 씨는 이제 치매가 심해져 자신이 그린 그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기억이 남긴 따뜻한 꽃그림은 다시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울고불고 꽃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다고 말이에요. 오, 잘했어요. 오, 잘하시네. 몰라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주춤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2위, 3위 팀인 LG 키움과 차례로 맞붙으며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섭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6월의 첫날부터 불을 뿜은 기아의 홈런포. 말루 홈런을 포함한 홈런 3방을 몰아치며 두산전 2승째를 챙기더니 다음 경기에선 8, 9의 연속 득점으로 짜릿한 역전승까지 거뒀습니다. 5월에 뜨거웠던 기세를 6월에도 몰고 가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3연전을 모두 다 쓸어 담았습니다. 두산과 맞붙어 3경기를 내리 이긴 것은 8년 만으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두산의 거둔 승수가 각각 3승, 3승, 5승에 불과했던 만큼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며 아쉬움을 남긴 기아는 이번 주 3위 LG, 2위 키움을 안방으로 불러들입니다. 두 팀과의 승차는 LG와는 반게임, 키움과는 2.5게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장 주중 경기부터 LG의 용병 투수 2명을 차례로 상대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됩니다. 기아로선 오랜 부진에 빠졌던 최영우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팀 타선 전체에 얼마나 큰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순위 싸움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6기에 이어 목포시정을 이끌게 된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박홍률 무소속 박홍률 시장 후보가 당선되게 된 데는 우리 위대한 목포 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만에 무소속 후보로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소통하고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형님 같은 동생 같은 그런 시장으로 소탈하고 서민형 그런 시장으로서 시민을 모시면서 목포 발전은 확실히 해나가는 깨끗하고 정직한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4년의 공백이 있어서 일단 목포시정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인수위원회 운영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근소한 차로 낙선한 이래 다시 제 길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의 제가 못다한 사업들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만은 인수위원회는 약 15명 정도로 꾸려지는데 여기에 여성분들을 좀 많이 넣고자 합니다. 약 7명 정도를 넣고 또 청년, 우리 시민을 넣어서 시민 참여형 또 여성 참여형, 청년 참여형의 이런 인수위를 꾸려서 앞으로 우리 목포 4년 동안 민선 8기에 발전해 나가야 할 프로젝트, 비전을 여기서 집대성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애각에는 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서 자문위원회는 각 전문성이 있는 분야별로 쪼개서 교수분들 또 전문가들을 여기에 모셔가지고
인수위에는 핵심적인 일을 해 나가고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정책 비전은 서포팅 해주는 그래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우리 목포 비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몇 가지 시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 사업이 다이옥신이 좀 나온다고 하는 발암물질 유발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단하고 또 사막도의 관광호텔을 넣겠다 하는 부분도 여기서 인수위에서 명확하게 진단해서 시민의 뜻, 전문가의 뜻 그리고 또 현 집행부의 생각 이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선거 기간에 당선인께서는 목포 신안 통합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죠. 언제부터 신안군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일단 신안 목포 통합을 1단계로 잡고 무안은 지금 본인들이 시승격을 아주 열광적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고요. 무안 통합 부분은 일단 저희들 목포시 입장에서는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목포 통합은 당선자이신 박운항 군수님과 별도 만나서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신안 목포는 통합이 돼야 관광 경제 분야에서는 우뚝 서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들이 살아가기 좋은 청년의 도시, 젊은 경제 도시, 큰 목포를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산단, 첨단 산단, AI, 또 로봇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첨단 산단을 20만 평 정도를 조성을 해서 청년 사업가 1000명, 청년 양질의 일자리를 10,000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여기서 살고 또 웃고 또 그 인구들이 출산을 함으로써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정말 영원 불멸한 우리 목포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포를 위대한 목포로 큰 목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홍렬 목포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속에서도 전남 기초의회 전반을 장악하면서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지역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목포는 전체 22개 의석 중 17개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순천은 25개 의석 중 20개를, 광양은 14개 의석 중 11개를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민주당 소속 군수회 장흥군 의회도 민주당이 7석 전석을 석권했습니다. 무안군 오룡지구의 전입 인구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오룡지구에 들어선 호반 서밋, 프로지오, 한국 아델리움 3개 단지는 평균 전입률이 96.8%에 이르며 3,110세대 9,761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룡지구 전입 인구의 42%는 목포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2020년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주도와 이전 후보지 주민 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수원 군공항 이전 정책협약식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공무원이 4명이 파면됐고 해임 11명, 강등 4명, 정직 40명, 감봉 19명, 견책 33명 등 모두 1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111명 중 도청과 시청, 군청 등 각급 자치단체 본청 근무자가 6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28명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청을 제기했고 19명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부터 전남에는 완도 신지도 40mm, 신안 흑산도 26.2, 함평 19, 해남 15.8mm 등의 비가 내렸으며 지역별로 강우량 편차가 크고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완도와 신안, 영광 등은 식수용 저수지 저수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져 일부 지역은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생산된 쌀 15만 톤에 대한 추가 시장 격리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의 쌀 재고는 지난달 20일 기준 77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0만 톤 이상 많으며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6,19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월과 5월 2021년산 쌀 27만 톤을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남 태인마을과 함평 운암마을 등 4개의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친환경 인증 면적의 10헥타르 이상이고 유기농 인증 면적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30% 이상을 충족한 마을 가운데 주민의 친환경 실천 의지를 따져 평가합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38곳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유기농 생태마을 100개소가 육성될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읍내 5일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송 도우미 제도가 하루 이용객 50건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남 5일 시장 배송 도우미는 시장이 열리는 1일과 6일 장터에 상주하면서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차장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구입한 물건을 무료로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30일까지 항내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조선 관련 시설 9곳과 해상 데크 등 지자체 관리시설 20곳 등 모두 39곳입니다. 목포해수청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 실태, 무단 점용 사용과 불법 매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